이제 두 번째 토론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인 토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분이 이제 2분씩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필요 기술이나 역량이나 인력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석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아까 최 교수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하시기도 했고 또 하드웨어 기술 얘기하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시면서 느낀 거를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T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술에 대해서 좀 논하기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뭐 사진으로까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파일 사이즈 하나가 2억 건 정도 되는데 그 덩어리를 한 17덩어리 정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발 서버가 도입이 늦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기가의 어떤 PC로 활용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별 생각을 하다가 제가 25년 전에 썼던 그 쉘 코맨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쉘 코맨드 grep, 그 다음에 뭐 cut 뭐 이런 거 써서 해결을 해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하둡이라는 게 파일 시스템으로 간 이유도 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너무 편한 환경을 쫓다 보니까 데이터의 어떤 크기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백투 베이직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좀 그런 태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기존의 분석을 한다 해서 기존이라는 단어를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기업에 있는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도 저 같은 이제 IT 테크놀로지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커머셜한 소프트웨어에 디펜드 돼서 자기의 사실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새로운 것들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적은 비용을 통해서 많은 가치를 발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발제한 거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있어서 뭐 아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좀 뭔가 해보겠다는 진취적인 생각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빅데이터 쪽은 물론 인프라는 해내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했던 인력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 안에 있는 인력 진짜 중요하다. 밖에 사람이 해낼 수 없다. 그 인력에 대한 투자 엄청 중요하다. 근데 지금 천천히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력이 없는데 지금도 양성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똑똑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빅데이터에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전문인도 계신데 죄송한데 ROI 관점에서 하면 빅데이터 거의 다 실패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 돈을 쓰면 뭐가 꼬집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프로젝트 규모가 아주 작아요. 예산이. 그리고 서버 4대, 5대 갖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해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계속 안에서. 그 네트워크 로그를 하든지, 보안 로그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확인한 다음에,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게 한 다음에 계속 옆으로 퍼뜨려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제 그 4대 할 때도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백단에 있는 분부터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분석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같이 작은 팀을 잘게 쪼개져가지고 계속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3, 40억, BW 하듯이 3, 40억 프로젝트로 한꺼번에 팍 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났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실패했구나. 실패해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그러다 보니까 포털 업체들이 계속 해내는 거예요. 했는데 다시 해. 근데 목표는 명확해. 요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12시간 전 거를 읽어내야 돼.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알아야 돼. 그래야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 그러면 저거 하려면 인력이 그 길을 다룰 수 있게 가야 된다면 명확한 목표는 의사결정들이 갖고 계셔야지 밑에 분들은 아무리 의견을 낸다고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OI 관점에서 이 빅데이터를 바라볼 때 실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됨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한번 빅데이터를 해보자라고 해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 하셨나요?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5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좀 아까 말씀 실패를 통해서 경험,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발견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몸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I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추구할 때 실패한다라는 걸 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그 기업체에서 투자를 할 때 ROI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과연 그 영업이익이 수치로 보여줘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프로젝트를 띄울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업에 이 프로젝트가 예산이 한 20억 들어갔는데 이 투자했을 때 수익을 그 이상으로 창출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질문하면 답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그 빅데이터를 ROI 관점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면 추진을 결국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발제에서도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빅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내 학계든 기업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 이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흐름, 통찰력,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 그 다음에 프로그램 능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정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만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전제 가능한 인원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완성, 완벽한 추진,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게 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능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경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엮어서 가면, 협업을 하면은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 라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POC를 추진했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림이 나오겠다. 어떻게 하면은 작업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라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음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겠구나 라는 그림이 모아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럼 ROI가 어느 정도 나오는 프로젝트는 이제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없고요. 증권 금융업종에서 특히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의 큰 부분은 주가 예측 시스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증권사의 고객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각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경기연구소가 내년에 한국 증시, 세계 증시 전망을 맞출 수 있다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 아니면 없습니다. 왜? 거시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국제정세, 그 다음 환율, 유가 부분, 그 다음에 이 시장 참여자의 심리상, 그 다음에 예측 불허의 어떤 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주가 증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워낙 많은 그 외부의 변수들을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에서 조합을 하고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도 못 맞춘다는 주가 예측을 구현을 해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의 과제는 바람직한데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그 실패 경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다양한 기술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교화된다라고 하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성공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 서비스 사업자, 컨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 환경 조사를 해봤어요. 그 지금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 걸림돌이 뭐냐 했더니 인력, 전문 인력이 없다. 양이 35%, 그 다음에 기술력이 없다. 양이 33%예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인력과 기술인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인력과 기술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뭐 정부라든가, 뭐 저희 같은 기관들 역할이 있고 같고, 또 민간 기업들도 스스로 그런 영향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뭐 투자라든가 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있죠. 저는 그 두 번째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문제. 데이터 오너십이요. 네. 그리고 데이터 브로커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쿠키 정보나 로그인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누구의 소유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포털에서 뭐 지식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소유인지 아니면 포털의 소유인지. 지금은 내가 올리면은 그거를 내가 지을 수 없잖아요. 과연 그게 정답일지. 그런 것도 시작해갖고 실제로 내가 로그인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썼을 때 나는 뭐지? 이런 문제들. 실제로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뭐 위치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해하는 하나의 걸림돌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제로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갖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문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가 하드과 같은 플랫폼이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 쌓고 분석하는 애널리틱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온 인사이트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또 활용에 대한 문제, 기획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하도 플랫폼을 가지고 팔아먹는 회사인데 사실 이 3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하도이 제일 안 중요해요. 이게 일부 좀 싸움 치려고 했는데 하도이 제일 안 중요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일단은 사실 커머다타이제이션이라고 많이 그러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하드웨어가 이미 유닉스에서 x86 쪽으로 굉장히 커머디티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 비슷한 일이 소프트웨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벌어지고 있냐면 오픈소스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재료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게 점점 가면서 안정화되고 아마도 그 굉장히 좀 가격도 싸지고 우리가 어벨러블한 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가까이 기업들이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 만약에 본인들이 그 시간이나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밑에도 투자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즉 앞에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또는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지에 대한 기획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에는 더 필요한 기술이고 인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요 기술, 역량, 인력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저희 회사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빅데이터는 초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수단이기 때문에 경영 혁신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고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스토리텔링, 뭐 가설을 세우고 뭔가 그런 문제를 찾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아픈 데가 어딘지 그런 걸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 기술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분석적인 사고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케이스 아이디어고 빅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적용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 판매 업무든 생산 업무든 간에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되게 혁신적인 요소, 그 요소에 고민을 할 줄 알고 그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뭐 그런 논리적인 접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게 뭐 R이 필요할 수도 있고 R 필요 없어. 나 엑셀을 할래. 엑셀 해도 돼요. 굳이 R이 필요할까요? 내가 맡고 있는 주제가 다른데. 전사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 한다면 뭐 30억, 40억은 다를 때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항상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엑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필요 기술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혁신의 이슈, 문제가 무엇이냐를 디파인할 줄 알고 그걸 구조할 줄 알고 검증할 줄 알고 이것들을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사고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인드, 그걸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 거기에 따라서 기술, 하드이든 R이든 뭐냐면 일선 태블로든 갖다 쓰면 되고요. 인력, 내가 통계 있고 잘 모르면 나 혼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없이 판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조직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안 되면 박사님 불러서 해결하면 되고요. 안 되면 교수님 부탁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혁신의 이슈 그 문제를 가져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바라보시면 말씀하신 필요 기술, 역량 인력은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맨을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인력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하신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거의 없다. 그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는 게 결국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정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통계하신 분도 많고 데이터 마이닝 하신 분도 많고 데이터베이스 하신 분도 많고 DW 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현재 없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바라보는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맨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자기 기업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뭔가 가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페퍼가 필요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즘 요구되는 하드과 R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겸비한 사람을 찾는다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분석가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다 전반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한테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분석 사이언티스트가 누구냐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프로그램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원해요. 대신 통계를 더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통계를 가르쳐줘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가서 개발자들한테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저 수많은 데이터에서 쫙 이쪽들이 짰던 걸 뭔가 데이터 쭉 긁어줘가지고 이 분석가들 앞에 딱 갖다 드리는 거죠. 현업 팀한테. 그 팀들을 이제 진짜 글로벌하게는 그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야. 하드웨어에 있는 수많은 그 데이터들, 이기종돼 있고 엄청난 것들을 갖고 어떻게 핸들링 해가지고 현업들한테 같은 이 통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분들은 프로그램 지금까지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는 저 안에 있고 통계를 되게 잘했던 분석했던 파트하고 현업한테 갖다 주는 사람들. 근데 왜냐하면 인프라를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없던 기술에 나온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 시스템 운영팀들한테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고 현업하고 통계하는 분들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같이 한 팀으로 꾸려지지 않으면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엔지니어, IT 기술을 배워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IT를 하다가 비즈니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각이 접목이 돼서 성공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시장에 선물옵션 시장이 최초에 국내에 소개되고 저기 했을 때 그 대신증권의 IT 출신자가 나가서 선물옵션에 대한 비즈니스를 접목시켜서 성공해서 목포 세발낙제라고 해서 아주 거금을 번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비즈니스를 성공한다.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이 부분을 좀 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산 형태와 빅데이터의 전산 형태는 달라지기 때문에 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저희의 경험으로 봐서는 오히려 IT 엔지니어가 업무, 비즈니스, 그다음 마케팅을 배워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성공 사례들을 있다라고 하십니다.